네, 한 주의 중반입니다. 오늘도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의 앞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우선 채권 시장의 이 전반적인 이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미국 지금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어떤 만기 상환 이제 불능 어떤 디폴트 상황의 어떤 그 엑스데이트로 6월 1일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960년 이후에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거의 80번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오바마 당시 때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었고 연방정부 폐쇄됐었고 하면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기는 한 상황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1960년 이후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뭐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 적은 없고요. 뭐 이걸 이제 빠져나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적으로 이 기한을 그냥 연장시켜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예전과 같이 좀 일시적 불안 요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또 추경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1, 4분기 이제 그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54조 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올해 이제 그 세수가 덜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재정 건전화 이런 어떤 기조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히 계속되고 있어서 추경은 사실 아직 생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은 하반기에 사실은 좀 추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서 또 채권 금리 또 이제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화 방침 때문에 이제 채권 만기를 뺀 국채 이제 발행, 이제 순발행 자체가 40조 원 정도 이제 40조 원 이상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최대한 10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연구원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이슈는 채권 시장에 이제 걱정만큼 큰 악재가 될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 계속해서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동향 좀 짚어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채권 금리 부분은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연방 금리 또는 이제 뭐 정책 금리와의 어떤 중장기 국채 금리 역전 부담 때문에 또 채권 금리의 또 하락도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좀 이제 횡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중장기 채권 금리는 이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상황이 정확히 2019년 당시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당시에도 2018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됐었고 QT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바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도 뭐 이러한 어떤 미국 금융시장 불안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 지금 5월 FOMC 이후로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강해지고요. 올해 하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연초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되면 책정 금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중장기 하락 사이클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 상승 시 장기 국채의 어떤 투자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금리 부분과 함께 이제 환을 좀 같이 보면 이제 미국 채권금리 10년물과 이제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결국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채권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이게 동반 사이클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특징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맞물이 등과 맞물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락 사이클로 전환하는 이 국면이 앞으로 이제 중장기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채권금리 중장기 하락 사이클과 함께 달러와 약세 전환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은 이제 해외 채권 어떤 미국 회사채나 이제 국채 투자보다는 국내 채권 투자 매입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채권 투자에서 또 한 가지 좀 희소식인 부분은 이제 개인 채권 투자 부분에서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은 장기국채 ETF라든지 회사채 ETF, 그러니까 채권 ETF들이 굉장히 좀 요즘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어떤 그 유인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채권에서는 이런 이제 장기국채 ETF, 회사채 ETF 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해외 채권 투자보다는 이제 국내 채권 투자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채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현대차 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